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3.1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주말인 내일까지는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모레부터 조금씩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추위 속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아침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내리는 시간은 짧습니다. 대부분 오후가 되면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내리는 시간대가 주로 새벽이나 아침, 기온이 낮은 시간대여서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을 살펴보시면 강원 영서와 산지에는 3에서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경기 동부와 경상북도 북부지방에도 2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여서 이 지역들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에서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양은 1에서 3cm 정도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주로 비가 내리겠고 양은 5mm 안팎입니다. 현재 날씨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춘천이 영하 1.2도, 대전이 영하 1.5도 등 전국이 0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몹시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권 내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량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내일은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상의 기온이 0도 안팎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기온 분포에도 강수가 눈이 될 수도 있고 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중부지방에는 주로 눈이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는 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이 영하 2도 등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10도에 머무는 등 전국이 4도에서 13도의 분포가 예상이 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상에도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대체로 그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는 평년과 비슷한 아주 늦가을에 무척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영하의 추위 속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요즘입니다. 영농가 날씨 금요일인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영철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잠시 풀리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추워질 날만 남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기상청에서는 3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좀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행스러운 전망입니다만은 3개월 기상 전망에 의하면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따뜻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평년 1월달 기온이 영하 1.6도에서 0.4도 사이인데요. 내년 1월도 이보다 비슷하거나 덜 추울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지만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기온의 변동성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겨울은 전반적으로는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겠고 일시적으로 기온 변동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철 강수량은 또 어떻습니까? 네, 강수량도 기온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망이 되었는데요. 평년 1월 달에 강수량이 19mm에서 28.6mm인데 비하여 내년 1월 달의 강수량은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적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 달 기상 역시 변동의 폭이 클 수 있으므로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기상 예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추위에 가장 민감한 곳은 바로 강원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원도는 마치 한겨울처럼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날씨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입니다. 태백시. 내일 흐린 날씨 속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4도가 예상됩니다.
속초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흐린 날씨 속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영월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4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도 영상 4도에 머물겠습니다. 네, 철원은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역시 눈이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파주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많이 춥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양평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강원도의 한 주간의 날씨를 보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 속에 눈,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당분간 눈이나 비 예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기온은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다음 주 중반부터는 다시 영하의 기온대가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의 한 주간 날씨입니다. 역시 내일 오후부터는 눈비가 그치면서 당분간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늦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강원도는 오늘 기온이 영하권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질 때 시설 농가에서는 많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시설 농가에서는 먼저 사전에 보온 자재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특히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하우스 피복 자재로서 잘 덮어주셔서 보온 대책을 잘 해주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일사 감응하는 변원 장치나 지중 보온 시설 또는 수막 하우스와 같이 난방 효율을 높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인데요. 해가 뜨면 덮어주었던 커튼이나 피복물을 빨리 벗겨주셔서 시설 내로 햇볕을 많이 받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가 지거나 밤이 되면 빨리 덮어주셔서 보온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 겨울에는 폭설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시설하우스에서 폭설이 내리게 되면 지붕에 쌓이게 되고 그러면 구조적인 변형이나 붕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내리게 되면 자주 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붕뿐만 아니라 하우스 주변의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하우스 내에 습기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노지에 있는 인삼 하우스와 인삼 재배지와 같은 경우에는 차광망이나 또는 과수원의 방조망의 경우에는 미리 묶어서 위쪽에 고정을 시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측면으로 말아두어서 그 위에 눈이 쌓여서 붕괴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네, 강원도 평창에서는요, 딸기와 멜론 같은 시설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촌 유난히 추웠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날씨는 어떨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평창읍입니다. 내일 흐린 날씨 속에 눈이 내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용평면입니다. 내일도 눈 소식이 있고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상 4도에 머물겠습니다. 대관령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역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네, 평창의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 주 내내 영하의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영하 5도였는데 오늘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내일은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영하 4도 선이고요. 모레쯤 0도 선으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평창 날씨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조 의원님, 같은 시설 농사라고 해도 오이 같은 열매 채소, 또 상추 같은 이 잎채소의 온도 관리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열매 채소의 경우에는 야간 최저 기온이 12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잎 채소의 경우에는 야간 최저 기온이 8도 이상이 되도록 보온을 해주거나 가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의 경우에는 겨울에 물 주는 방법도 좀 다른데요. 가능하면 점적 관수 방식으로 오전에 물을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시설하우스 내부가 과습해지지 않도록 환기 관리도 철저하게 해줘야 합니다.
네, 환기에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이 남쪽에서는 마늘과 보리 같은 파종을 마친 농가가 많습니다. 이렇게 파종을 마친 작물은 추위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가을 파종하는 작물들의 파종을 거의 마쳤기 때문에 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등 배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하고요. 흙이나 퇴비 등으로 좀 깊게 복토를 해서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월동 전에 다밥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늦게 파종해서 동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부숙되지 않는 미숙 퇴비나 왕겨 같은 유기물을 덮어줘서 보온이나 수분 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가능하면 농기계를 활용해서 적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식기를 마친 양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양파는 이제 지금부터 초기 생육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양파는 뿌리가 5개 내지 6개가 10 내지 15cm로 성장해야지 추위에 대한 내성을 갖는다고 하기 때문에 초기 생육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토양이 너무 말라서 갈라지게 될 경우는 찬바람이 뿌리까지 들어가서 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의 수분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논에서 벼후작으로 양파나 마늘을 재배한 농가에서는 오히려 배수 관리를 잘해서 토양이 너무 젖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또 질소비료 사용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월동 전에 웃자라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작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도 겨울 준비 잘 하셔서 건강한 겨울 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양파 산지별 내일 날씨를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청도의 날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충청도는 맑은 날씨였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음성입니다. 내일 흐린 날씨 속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옥천은 흐린 날씨 속에 눈 예보가 나와 있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9도가 예상됩니다. 충남 아산입니다. 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금산인데요. 흐린 날씨 속에 눈이 내리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의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전반적으로 흐린 가운데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점차 개겠습니다. 이후에는 뚜렷한 눈비 예보는 없는 상태고 점차 영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다음 주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내일 오전까지는 강수가 이어지겠지만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맑고 건조하겠고 기온은 평년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날씨가 풀리면서 서둘러서 김장을 하시는 집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배추와 무 같은 주 재료는 아니지만 마늘과 더불어서 빠질 수 없는 부재료가 바로 생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 의원님, 이 생강은 노지 재배를 하잖아요, 거의. 그래서 된서리를 맞기 전에 수확을 끝내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강을 노지 재배할 경우에는 된서리가 내리기 전에 10월이나 11월 상순까지는 수확을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비가림 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가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조금 늦게 11월 하순까지 수확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종자로 쓸 생강, 우리가 종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자용 생강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반드시 수확을 하셔야 하고 수확과 그 후에는 잎이나 줄기, 뿌리를 깨끗하게 제거하셔서 보관해 줘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생강이 날씨에 굉장히 민감한 작물이잖아요. 네, 생강은 고온성 작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강은 고온 다습한 지역에 적응성이 높은 반면에 건조한 지역에서는 재배가 잘 안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생강은 일사량이 너무 많게 되면 광합성이 잘 안 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반음지성 식물이기 때문에 재배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 저온이
생강을 재배하는 제한 요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서해안 지역에서 품질 좋은 생강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막바지 생강 수확이 한창인 태안군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안읍입니다. 흐린 날씨 속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소원면은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4도가 예상됩니다. 근흥면입니다. 흐린 날씨 속에 비나 눈이 오겠고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태안의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영하 2도였는데요. 내일은 다시 영상 4도, 모레는 6도 서두로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태안은 내일부터는 다시 영상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반적으로 야외 작업하시는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태안군의 생강연구회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김장철을 맞아서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올해 생강은 언제 심으셨고 또 수확은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 마녀병원 생강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인데요. 생강은 4월 초에 이제 심어갖고,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이렇게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생강량이 줄었기 때문에 딴 해보다 좀 일찍 수확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수확 작업이 빨라질 만큼 작황이 조금 적었네요. 어떤 네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예, 올해는 그 생강 파종 시기가 이제 4월인데 4월에 비가 잦아와갖고 5월 하순까지 이렇게 생강을 파종했습니다. 5월에 파종했기 때문에 올해 그 가뭄과 그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생강 싹이 연하게 나왔기 때문에 생장을 못하고 익어서 이렇게 죽어버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예, 올해는 그래도 그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한 30% 내지 40%밖에 못했습니다. 그 수확량은 그 대신 적은 대신 올해는 가격이 높아서 그런 대로 이렇게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 폭염이 이어진 여름에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저희 연구에서는 그 한여름에 이제 그 차광 시설을 해왔었습니다. 그 차광 시설은 이제 한 30% 햇빛 가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큰 성과를 못 올렸기 때문에 태안군 생강연구에서는 다시 내년에 그 차광 시설을 보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수확이 끝났으니까 내년 그러니까 월동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 수확을 끝난 생강은 이제 토굴이나 저온창고에 그 생강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 저장은 13도 내지 15도 선에 적당한 온도거든요. 만약에 10도 미만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면 그 생강의 냉해를 받고 18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싹이 나와서 그 생강이 부패가 됩니다. 그 한마디로 썩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강 온도를 13도에서 15도로 잘 유지해 보관하다가 내년 한 8, 9월까지 이렇게 시장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네, 저장할 때 온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안 생강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태안 지역에서는 그 황토이기 때문에 황토에서 그 해풍, 바닷가 해풍을 받고 자란 태안 생강은 육질이 단단합니다. 저장력도 높고, 그래서 한 86%의 수분과 유기질이 많은 함유를 갖고 있고, 또 그 뿌리의 특이한 매운 향기와 매운 맛이 나서 한방 약재와 또한 요리 재료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아직 생강 수확이 끝나지 않은 농가가 있다면 수확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생강의 수확은 그 필지가 토양이 너무 딱딱하지 않다면 포기째 들고 뽑으면 됩니다. 다만 줄기를 자르기 전에 생강의 지하부에 붙어 있는 뿌리와 흙을 완전히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고 난 후에 줄기를 자르고 나머지 협작물들을 다 제거하고 말린 후에 저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토양이 너무 굳어서 포기째 뽑히지 않으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농기계를 활용해서 수확을 해야지 생강이 상하지 않습니다. 네, 농가에서 지금 수확한 생강은 내년 8, 9월까지 이렇게 출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기 저장을 하려면은 사전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우리가 고구마를 저장할 때 큐어링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수확을 해서 병해충의 침입을 막고 또 저장 중에 발화하는 피해나 아니면 부패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큐어링 처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굴 저장을 할 경우에는 25도씨 정도에서 습도 95%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3일 정도를 두고요. 또 가온 저장고를 쓸 경우에는 30에서 33도로 온도를 높이고 습도를 95%로 유지한 가운데서 7일이나 8일 정도 방치해서 큐어링 처리를 하게 되면 장기 저장에 유리합니다. 네, 토굴 환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생강은 일반적으로 토굴 저장이나 가온 저장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토굴 저장의 경우에는 방금 인터뷰하셨듯이 12 내지 13도의 온도에서 습도는 90% 이상으로 유지하게 되면 장기 저장이 가능합니다. 가온 저장의 경우에도 12 내지 13도를 유지하는데 생강의 저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습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95% 이상으로 반드시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그러면 습도가 부족하게 되면 생강이 오히려 부패하게 되고 섬에서만 낳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 저장 중인 생강에 대해서는 자주 살펴보아서 바깥쪽뿐만 아니라 안쪽까지 살펴보시고 만약에 무름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출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생강 산지별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날씨를 확인해 볼 텐데요. 내일 날씨는 어떨지 지역별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져서 역시 춥습니다. 아침에는 주로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성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고요. 내일 흐린 날씨 속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수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겠고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임실도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0도입니다. 광주는 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지방의 한 주간 날씨인데요. 내일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내일까지는 비나 눈이 내리겠지만 일요일부터는 대체로 맑고 건조하겠고 기온은 이맘때 어울리는 늦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 남부 지역에서는 한창 수확 중인 작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연근입니다. 조 의원님, 연근은 주로 어떤 환경에서 재배가 됩니까? 네,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연근은 일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되는 지역에서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7월이나 8월에 맑은 날이 많고 온도가 높으면서 물 관리가 용이한 지역에서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연근은 생산지별로 용도와 수익성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홍련을 중심으로 재배하는 대구와 경상도 지역에서는 연근을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전남 지역에서는 백년을 가지고 꽃과 잎 그리고 연뿌리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네, 연근은 한 번에 수확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연근은 재배지의 토양의 습도를 저습으로 유지하게 되면 10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즉 수확 기간이 긴 것이죠. 그렇지만 연근을 수확했을 때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고 또 유통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가에서는 노동력의 상황 그리고 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셔서 필요할 경우에 연근을 수확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근을 수확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강진군,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날씨입니다. 성전면입니다. 흐린 날씨 속에 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신전면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군동면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개겠고요. 낮 기온은 16도에 머물겠습니다. 강진의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입니다. 오늘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영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당분간은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강진은 당분간 큰 추위는 없어 보입니다. 야외 작업하시는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강진의 연근 영농조합법인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록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수확하시느라 한참 바쁘실 것 같은데 지금 작업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5,000평에서 연근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현재 수확은 30% 정도 완료했습니다. 있습니다. 연근은 보통 빠르면 7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하여 이듬해 4월까지 수확합니다. 네, 올여름에는 가뭄과 폭염도 있었고 그 후에 장마가 있었고 날씨 변화가 정말 무쌍했었습니다. 올해 연근 작황에 날씨 영향은 없었습니까?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작황이 좋은 편입니다. 연근은 온도만 따뜻하면 다른 날씨에 영향을 크게 안 받거든요. 연밭에 물을 받아놓고 일정한 온도를 잘 유지시켜주니 가뭄 장마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연근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어떤 점인가요? 연근은 물속에 잠겨서 자랍니다. 물속에 있을 때 연근은 생육에도 도움이 되고 월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데요. 지하수를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마르면 보충해주는 철저한 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하군요. 물 외에도 다른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태풍이 오거나 강한 바람이 불어서 연잎이 다치면 연근 생장이 멈춥니다. 또한 연잎이 부러지면 연대를 타고 물이 들어가 상품성이 떨어지게 돼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강진군에서는 연근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을 해서 육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진에서 이 연근 농사 짓기에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따뜻하고 고른 기후와 같이 연근이 생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질도 영양분이 많은 전질토가 대부분이라 연근 식감이 아삭하고 모양, 크기 면에서도 뛰어나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근을 수확한 후에 재배지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네, 연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확 기간이 길기 때문에 또 재배지를 관리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근은 물을 담수해서 재배하거나 논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연작의 피해가 작은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재배지를 준비하는데 기간이 길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근을 재배하고자 한 땅이나 아니면 연작을 하고자 하는 땅에서 재배를 할 경우에는 가을가리를 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풀과 퇴비를 넉넉하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 부패병이 발생했던 재배지라면 겨울 동안에 반드시 담수를 해주셔서 부패병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전국 연근 산지별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지역별 농사와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은 눈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지와 영서지방, 경기도 북부지방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되니까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영농과 날씨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